1453년 10월 10일 밤 11시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단 하룻밤 사이에 영의정이 목이 잘리고 좌의정이 도망치다 체포되고 어린 왕의 친형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12시간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선의 왕자 수양대군, 또 한 명은 창고관리인 출신의 무명서생 한명회. 오늘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인간적인 권력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으신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두 남자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켜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5줄.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이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인간적이며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을 세 가지 시각에서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양대군은 정말 처음부터 왕이 되려 했을까요? 둘째, 한명회는 어떤 인물이었고 왜 수양대군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까요? 셋째, 계유정난의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영상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인간, 왕의 아들이지만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 조선 초기 세종대왕,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의 아들들은 재능들이 뛰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두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22명입니다. 아들만 18명. 이 중 적장자는 문종, 즉 첫째 아들이었고 그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장남이 후계자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차남이 문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형보다 훨씬 건강했고 형보다 훨씬 강인했으며 아버지 세종도 내심 이 아들을 특별히 여겼습니다. 수양이 만약 왕이 아니어도 된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큰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섭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의 야망을. 그래서 그 야망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이중생활, 학자인 척, 무인인 척. 흥미로운 것은 수양대군이 겉으로는 절대 권력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공부하는 왕자, 불교의 귀한 왕자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석보상절을 직접 지었고 월인석보도 편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교를 신봉했고 불교는 이단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불교 관련 활동을 한 건 역설적으로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무예를 닦고 사냥을 즐기고 군사적 능력을 키웠습니다. 학자인 척하면서 무인으로 단련된 왕자. 이게 수양대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했던 건 단 하나, 머리가 되어줄 참모였습니다. 문종의 죽음과 어린 단종.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합니다. 왕위는 문종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즉위 2년 만인 145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2살의 어린아이가 왕이 됩니다. 단종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살 왕, 건강한 삼촌들이 여럿, 그리고 막강한 신하들. 이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즉각 느낄 겁니다. 실제로 문종은 죽기 전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바로 고명대신들입니다. 황보인, 김종서, 이른바 단종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 하지만 문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수양이 이미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명회,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사. 권력은 꿈꾸지 않았지만 권력을 설계한 남자. 초라한 서재, 낡은 책들, 빛이 부족한 좁은 방. 가난한 선비 출신, 그리고 수양대군과의 운명적 만남. 한명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명회는 141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명문 집안 출신이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고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과거 시험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무려 30대 중반까지. 당시 조선에서 30대 중반까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실상 나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38세. 관직은 경덕궁직, 즉 왕실 창고관리인이었습니다. 창고관리인. 이게 훗날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남자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한명회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내부를, 권력의 흐름을, 그리고 수양대군을. 첫 만남 수양대군이 무릎을 치다. 한명회와 수양대군의 첫 만남은 단종 즉위 직후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첫 만남에서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명회, 지금 조선의 문제는 어린 왕과 권신들입니다. 왕실의 어른이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대군께서는 그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양이 크게 기뻐하며 한명회를 자신의 신복으로 삼았다. 크게 기뻐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수양은 이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한명회는 그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발견한 겁니다. 한명회의 천재성, 그는 무엇을 어떻게 설계했나? 한명회가 단순한 모사꾼이 아니라 진짜 천재였다는 증거는 계유정난의 실행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타이밍의 선택. 한명회는 1453년 10월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점에 김종서는 새벽에 집에 있었고 황보이는 이미 방심 상태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먼저 김종서를 처리하고 그 기세로 나머지를 제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명분의 설계. 한명회는 이 정변에 명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몄다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겁니다. 실권 신하들도 제거하고 경쟁자인 안평도 제거하고. 셋째, 왕의 포섭. 한명회는 어린 단종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양대군이 역모를 막아 왕을 구했다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이틀 안에서 수양을 신뢰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한명회가 진짜 원한 것,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명회는 왜 수양대군을 돕기로 했을까요? 흥미롭게도 한명회는 직접 권력의 정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의정도 되었고 온갖 요직도 거쳤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딸 둘이 왕실과 혼인했습니다. 한 명은 예종의 왕비 장순왕후, 또 한 명은 성종의 왕비 공해왕후. 왕의 장인이 두 번. 이게 한명회의 진짜 야망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그는 수양대군이라는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자신이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계유정난 당일 피해 하룻밤. 실록에 기록된 그 밤의 시간대를 재구성해 봅니다. 어두운 밤 횃불, 갑옷의 군사들, 긴장감 넘치는 절대절명의 시간, 디데이 전날, 배신의 위기와 즉각적 결단. 1453년 10월 9일 오후, 수양대군의 주변 무사 중 한 명이 계획을 누설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미 거사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한명회, 누군가 눈치챘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준비 상태에서도 실행하는 용기. 이게 한명회와 수양대군을 다른 많은 실패한 쿠데타 주동자들과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 측에 모인 무사들은 약 30명. 반면 조정의 병사들은 수천 명. 압도적인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계획은 숫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김종서의 집 앞. 1453년 10월 10일 밤 11시
수양대군이 직접 김종서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당시 김종서는 조선의 실질적인 1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신하의 집에 직접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김종서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라며 공손하게 접근했습니다. 김종서는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양대군의 무사가 김종서에게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김종서는 쓰러졌지만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수양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조실록 기록, 수양대군이 손수칼을 뽑아 김종서의 목을 베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수양이 단순히 명령만 내린 지도자가 아니라 직접 손을 더럽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실록이 숨기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왕을 포섭하다. 1453년 10월 10일 자정. 김종서를 처리한 수양대군은 곧장 궁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단종에게 고합니다. 수양대군, 전하, 역적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몄습니다. 신이 이미 김종서를 처단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역적들도 처단해야 합니다. 12살 단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당연합니다. 한밤중에 삼촌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나타나서 역적을 쳤습니다라고 하는 상황. 단종은 결국 수양이 제시한 처단 명단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황보인, 이양, 조국관, 민신 모두 그날 밤 처단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새벽 4시, 모든 것이 끝나다. 1453년 10월 10일 새벽 4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2시간 안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황보인 처형, 김종서 처형, 이양 처형, 안평대군 유배후 사사, 그리고 수양대군은 조정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최후, 예술가 왕자의 비극. 계유정난 이후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안평대군을 꼽겠습니다. 안평대군은 수양의 동생입니다. 그는 글씨로 유명했고 시로 유명했으며 많은 문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라는 안견이 그린 그림, 현재 일본 텔리대학교에 소장된 이것도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작품입니다. 한명회는 이 안평대군을 역모의 주동자로 지목했습니다. 안평이 실제로 역모를 꾸몄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안평대군은 그저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가 수양대군의 야망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6세. 조선 최고의 예술가 왕자는 그렇게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세조가 된 수양, 왕이 된다는 것의 의미, 권력을 잡은 자의 외로움, 그리고 죄책감, 화려한 궁궐 내부, 하지만 인적 없이 텅 빈 느낌, 세조의 고뇌, 단종의 퇴위, 계유정난 이후 2년,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어 사실상 모든 권력을 쥐었지만 형식상 왕은 단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455년 단종이 스스로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깁니다. 스스로라는 표현이 씁쓸합니다. 당시 17살 단종 주변에는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모두 계유정난으로 숙청되었으니까요. 단종 퇴위교서, 내가 어리고 덕이 없어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우니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노라. 이 말을 단종이 진심으로 했을까요? 역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7대 왕 세조, 사육신, 죽음으로 저항한 6신하. 1456년 세조 즉위 1년 후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단종 복위운동, 사육신 사건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명의 신하들이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세조를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밀고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처형 장면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기록 중 하나입니다. 세조는 이들에게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성산문은 고문 중에도 세조를 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사건으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종의 최후, 역사상 가장 슬픈 왕.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자 단종은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17살, 영월의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탈출이 불가능한 지형이었습니다. 1457년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17살 소년의 죽음. 이 소식을 들은 세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실록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후 세조의 행적을 보면 그는 격하게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수많은 절을 세우고 불경을 간행하고 몸소 불사를 주도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세조의 속죄였을 것으로 봅니다. 죄책감을 신앙으로 풀려한 남자. 그게 말년의 세조였습니다. 세조의 치적, 악인은 무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인 사람이지만 동시에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군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들은 대단합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착수했는데 이는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이후 수백 년간 조선을 지배한 법체계입니다. 직전법 시행, 이는 토지제도 개혁입니다. 군사제도 정비는 중앙집권 강화로 이어집니다. 육조직계제 복원은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기 위해 피를 흘렸지만 왕이 된 후에는 나름의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한명회의 노년 3명의 왕을 섬기고 살아남다.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한강변 호화로운 정자, 압구정은 그가 지은 정자입니다. 중노년 선비의 여유 있는 모습을 그는 즐겼습니다. 한강변의 정자 압구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로데오 거리로 유명한 그 동네. 이 동네 이름이 바로 한명회의 정자 이름에서 왔습니다. 압구정이라는 정자는 갈매기와 친하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한 정치 공작가가 말년에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겠다며 정자를 세운 것. 이 정자에서 한명회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탄핵의 빌미가 됩니다. 왕의 허락 없이 국빈을 접대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세조, 예종, 성종 세 왕을 섬기다. 세조 이후 예종, 그리고 성종. 한명회는 이 세 왕을 모두 섬겼습니다. 특히 한명회의 딸 공해왕후가 성종의 왕비였으니 한명회는 국왕의 장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의 권력이 얼마나 깊이 왕실에 뿌리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유정난에서 단 30명을 이끌고 출발한 사람이 2명의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종은 점점 자신의 장인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 자신이 성장하면서 나는 한명회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한명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흥미롭게도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한명회의 죽음과 사후 부관참 시 권력의 아이러니. 한명회는 1487년 73세로 자연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장수였습니다. 계유정난의 주역으로서 숱한 피를 보고도 수많은 정치적 풍파를 겪고도 그는 천수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자귀가 추중되었습니다. 그런데 1504년 그가 죽은 지 17년 후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키면서 한명회를 부관참시했습니다. 부관참시, 무덤을 파서 시신의 목을 베는 형벌. 이미 죽은 사람에게 내리는 사후 처벌입니다. 이유는 한명회가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의 폐비에 관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살아서는 천하무적이었던 한명회가 죽어서는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가 쌓은 모든 것이 결국
그의 뼈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역사적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남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선의 가장 극적인 사건, 계유정난의 두 주인공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양대군은 처음부터 왕이 되려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확신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단지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30대 중반까지 창고 관리인으로 잊혀진 그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두 사람은 분명 역사에서 악인으로 기록됩니다. 단종을 죽게 한 자들, 사육신을 처형한 자들. 하지만 동시에 세조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기초를 놓았고 한명회 없이는 그 세조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선악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역사를 만든 두 남자 수양대군과 한명회. 둘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수양은 힘이 있었지만 지략이 부족했습니다. 한명회는 지략이 있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 둘이 만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남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및 등장인물 정리. 주요 사료.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연려실기술 이금익. 조선 후기 야사집성. 국조인물고. 해동야언. 등장인물 정리. 수양대군 세조. 세종의 둘째 아들. 1455년 즉위. 제위 14년. 향년 51세. 한명회. 조선 전기 최고의 책사. 영의정 역임. 성종의 장인. 향년 73세. 단종. 조선 6대 왕. 제위 3년. 향년 17세. 1698년 숙종 때 왕으로 복위. 김종서. 육진 개척의 명장. 대호라는 별명. 계유정난 당일 피살. 황보인. 단종시대 영의정. 계유정난으로 처형. 안평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 예술가 왕자. 몽유도 원도의 주인공. 향년 36세. 성산문. 집현전 학사. 훈민정음 창제 참여. 사육신의 대표. 향년 38세. 타임라인. 1415년 한명회 출생. 1417년 수양대군 출생. 1441년 단종 출생. 1450년 세종대왕 승하. 문종 즉위. 1452년 문종 승하. 단종 즉위 12세.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 발발. 1455년 단종 선위. 수양대군 즉위 세조. 1456년 사육신 사건 단종 복위운동 실패. 1457년 단종 사사 17세. 청령포 유배 후 사약. 1468년 세조 승하 51세. 1469년 예종 즉위. 1470년 성종 즉위. 한명회 왕의 장인이 됨. 1487년 한명회 자연사 73세. 1504년 갑자사화. 한명회 부관참시 사후 17년. 1698년 숙종.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킴. 묘호 단종.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